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저녁 식탁, 그 음식들 안에 사실은 정말 놀라운 역사가 숨어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오늘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채소 하나를 통해서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고추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맵기만 한 재료가 아니에요. 사실 이건 수백 년의 세계사, 그리고 이 한반도의 자연, 심지어 우리 조상들의 입맛까지 전부 기록되어 있는 살아있는 역사책 같은 겁니다. 그럼 이 작은 고추가 대체 어떻게 전 세계를 여행하게 됐는지 그 장대한 여정부터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이 여정은요, 시작부터 아주 거대한 오해와 함께 했어요. 1492년에 콜럼버스가 이 고추를 유럽에 처음 딱 소개했는데 자기가 그토록 찾던 인도의 검은 후추랑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붉은 후추, 그러니까 레드페퍼라고 불러버린 거죠. 근데 사실 식물학적으로 고추랑 후추는 아무 상관도 없는 완전히 남남이거든요. 고추의 진짜 고향은 저 멀리 기원전 7500년경의 볼리비아랑 멕시코예요. 당시 잉카 사람들은 아히, 아즈텍 사람들은 칠리라고 불렀다고 하죠. 이게 바로 그 콜럼버스를 통해서 유럽으로 건너가고 또 16세기에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거쳐서 마침내 17세기, 그러니까 임진왜란 즈음에 한반도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이야기는요, 이 고추가 바로 한국 땅에 딱 정착하면서부터 시작돼요. 고추에 붙은 이름들 속에 유전 정보와 우리 문화의 암호가 숨겨져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첫 번째 핵심 단어, 바로 재래종입니다. 이게 그냥 그 지역 고추 이런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수백 년 동안 그 지역의 흙, 바람, 기후, 그리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적응하고 살아남은 말 그대로 그 지역의 자연과 역사가 함께 낳은 토종 품종이라는 증표인 셈이죠. 그러니까 안동재래나 영양재래 같은 이름은 그냥 이름표가 아닌 거예요. 각자 다른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 유전적 특징을 보여주는 일종의 기능성 태그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교차가 아주 큰 영양의 고추는 병충해에 강하고 빛깔이 유난히 곱게 진화했을 거고요. 바닷바람을 맞는 진도고추는 짠 기운에 잘 견디는 능력이 생겼겠죠. 그리고 안동고추는 안동 찜닭 같은 그 지역 음식 문화에 막혀서 그냥 맵기만 한 게 아니라 깊은 단맛을 갖도록 진화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런데 말이죠. 요즘 채소들 이름 들어보면 꼭 아이돌 그룹 이름 같아요. 뭐 대박나, 꼬꼬마, 스피드킹, 쇼군 이런 이름들이요. 이 이름들은 방금 말한 재래종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네, 바로 이 이름들의 차이가 현대 농업이 가진 아주 핵심적인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데요. 그건 바로 효율성과 다양성이라는 두 가치 사이의 끊임없는 줄다리기입니다. 자, 한쪽에는 안동재래 고추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스피드킹 양배추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안동재래는 수백 년에 걸쳐서 자연과 문어가 함께 빚어낸 하나의 이야기고요. 스피드킹은 빠른 수확이라는 아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설계된 결과물이죠. 하나는 다양성을 품지만 다른 하나는 철저하게 균일성을 요구합니다. 이런 육성 품종의 목표는 뭘까요? 바로 균일성입니다. 모든 양배추가 딱 정해진 기간 안에 똑같은 크기와 무게로 자라야만 해요. 왜냐고요? 그래야만 박스에, 트럭에, 그리고 대형마트 진열대에 완벽하게 딱 들어맞으니까요. 이게 바로 현대 물류 시스템의 핵심인 거죠. 하지만 여기엔 대가가 따릅니다. 이 스피드킹 덕분에 우리는 싸고 안정적으로 양배추를 먹을 수 있게 됐죠. 하지만 그 대가로 어쩌면 어떤 재래종만이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 독특한 단맛이나 아삭함, 즉 수백 년간 이어져 온 특별한 맛의 역사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리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옛날 건 좋고 새 건 나쁘다 이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아요. 가지를 한번 볼까요? 역사는 1000년이 넘는데 품종 다양성은 오히려 낮아서 어떤 질병 하나가 돌면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죠. 반면에 딸기는 현대의 발명품에 가깝지만 더 크고 달콤한 품종을 막 개발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수많은 다양성이 생겨났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 땅의 귀한 토종 유전자를 하마터면 잃어버릴 뻔하기도 했지만요. 자, 그렇다면 이 씨앗들의 이름 그리고 다양성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또 우리의 미래에 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우리가 보는 이 유전자 목록은요, 그냥 과거를 기록한 데이터 쪼가리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써내려온 미래를 위한 일종의 생존 가이드북이라고 봐야 해요. 각각의 씨앗 안에는요, 무려
10억 년에 걸친 진화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사라지면 그 기나긴 역사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거죠.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당장은 생산성이 좀 낮다고 잊힌 그 수많은 재래종들이 사실은 미래의 식량 위기를 해결해줄 우리의 유전자 어벤져스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과거에 기후변화로 전 세계 밀농사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과학자들이 터키의 한 산골에서 보관해두었던 야생밀 품종에서 병충해 저항 유전자를 찾아내서 해결한 적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울릉도의 어떤 재래종 고추가 미래에 나타날지도 모를 끔찍한 바이러스를 막아낼 슈퍼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네요. 만약 여러분에게 작은 텃밭이 생긴다면 무엇을 심어보고 싶으세요? 가장 많은 수확을 보장하는 씨앗인가요? 아니면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를 품고 있는 씨앗인가요? 어쩌면 여러분의 그 손으로 아주 오랫동안 잊혔던 어떤 맛의 역사를 직접 되살려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